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B 뉴스 아나운서 정한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AI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그만큼 활용 방식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과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 효율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과도한 의존과 불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급격한 변화에 맞는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AI 활용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학교 사범대학 AI 융합교육학과는 최근 AI 스마트 에듀테크 전문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보화 본부에서는 지난 10월 제1회 서울대학교 생성형 AI 경진대회를 개최해 학내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방법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대비 및 과제물 생성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활용법을 인지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과제물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룹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 같고 평소에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는 활용. 그 사이에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작업 속도나 효율성이 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고 좀 구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좀 관련된 논문을 읽거나 강의나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활용 능력을 키워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AI의 적용이 교육 현장에 장점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과도하게 AI에 의존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최근 통계학 실험 강의에서는 일부 학생이 시험에 AI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시험의 성적이 전면 무효화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AI 활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쟁점이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AI로 작성된 글을 평가하는 대중적인 도구인 GPT-킬러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그림에도 표절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필수로 제출하는 모든 그 글에 대해서 전부 GPT 킬러와 그 카피 킬러를 돌려서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쓴 건데도 불구하고 88%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소명 자료 제출하고 이거 3번 돌린 거 다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인정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정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GPT 킬러를 우회해서 이 글을 수정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한 경우에는 또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는 되게 그러니까 지양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그러되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은 더딘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대와 국립대 병원 55곳 중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곳은 오직 3곳으로 우리 학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세대와 고려대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일부 마련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학교는 현재 TF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응이 늦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I 기술의 찬란한 발전 속에 이제는 학문의 공정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와 교육이 건강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CB 뉴스 최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열린 교육환경 개선 협의회를 기반으로 총학생회가 그 후속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계절학기 운영,
연합 연계전공 지원체계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온 여러 안건의 추진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일부는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위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총학생회 시그널 교육국은 대학본부와 교육개선협의회를 진행한 이후 그 결과와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총학생회는 외국어 교양 수강 기회 확대, 학점 이수의 유연화, 강의평가 세부 점수 공개 및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교육제도 관련 안건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어 교양과 관련해 총학생회는 제2외국어 초급반 수강 제한 기준 철폐와 일본어 교양 신규 개설을 요구했지만 대학본부는 행정적 학술적 부담과 교양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점 이수 확대 논의에서는 유연학점제와 학업집중학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대학본부가 수강 취소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수강 취소 기간 축소를 언급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의평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대학본부가 즉각적인 제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학부생 세미나 확대 논의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대학본부가 강좌 개설 독려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가 컸던 계절학기 강의 요일 분산안은 본부가 즉시 수용하여 일부 1, 2학점 교양을 화목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안건으로 제기된 연합 연계전공 지원 체계 역시 정비가 진행 중이며 지도교수 배정과 공지 시스템 개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큐넷 교내 시스템 연계, 외국어 강의 운영 개선, 폭설 시 비대면 전환 체계 마련 등 번외 안건도 공유됐습니다. 특히 큐넷과의 연계 시스템은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조만간 실제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논의된 안건 외에도 제64대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현재 우리 학교에는 영학점 등록제와 같은 졸업 유예 제도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교교육 같은 경우엔 상반기 교교육과는 조금 다른 목표 의식이 있었는데 상반기 교교육에서는 약간 제64대 총학생회 선거에 나왔었던 시그널의 핵심 공약 위주로 그것을 이제 본부와의 협의 테이블에 최초로 올리자 약간 이런 거시적인 안목 그런 것을 위주로 했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학점 교류를 통한 군 원격 강좌 확충이나 아니면 기초 전공 과목 확대 이런 거는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의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개혁 의제에 올린다고 해서 1년 안에 뭐 2년 안에 해결되길 바라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본부에서 얘기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 이제 수강 취소 기한에 관련한 부분일 텐데 수강 취소 기한이 사실 지금 많은 학우분들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학내 언론에서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대학 본부와의 시각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시했던 안건은 처음에 유연학점제랑 뭐 학업 집중 학기제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고려대 학교에서 이거를 시행을 했을 때 유연학점제가 굉장히 잘 된 면도 있고 근데 이것이 왜 우리 학교에 불가능한지 이런 게 뚜렷하게 그 대학 본부로부터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갔는데 대학 본부에서는 오히려 이게 수강 취소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장 차이가 뚜렷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갈등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교육환경 개선 협의회는 사전에 교육환경 예비조사와 교육환경 총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한 자리입니다. 상반기 협의회에서 실제로 대학본부의 검토와 일부 단과대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하반기 협의회 역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SCB 뉴스 위성현입니다. 11월 넷째 주 단신입니다. 총학생회 산하기구 문화자치위원회가 올해 3분기 동아리 예산 지원을 11월 30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문자위는 올해 3분기 동아리 예산 지원 신청이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편성된 예산 500만 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 심의를 받으려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않아 추가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집행을 기다리는 동아리 단위들의 집행금은 다음 회계분기인 12월 예산 심의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많은 단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세칙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5월부터 SNU 헤리티지 라이브러리 및 라운지 조성을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관정도서관은 지난 11월 10일 착공해 내년 1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당초 10월 계약 절차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으나 총학생회의 요청을 수용해 내년 2월 중 관정도서관 2, 3층을 우선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중앙도서관 본관은 관정도서관보다 늦게 완공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학내 구성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서관 측은 공사 지연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총학생회는 개관 일정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영회는 사범대학 12동 401호에서 개최되었으며 다큐 상영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비서공과 서울대학교 방송 SUB가 공동 제작한 이번 다큐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큐는 우리 학교 안 노동자들의 일상과 인터뷰를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다큐 출연진과 다큐 제작 팀원이 함께 일상과 노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상영회에서 상영된 영상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SUB 아나운서 정한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